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KO패. 어디에 KO패를 당했습니까? 시장에 KO패를 당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다가 도리어 카운터 펀치를 맞고 시장에 결국에 무릎 꿇고 쓰러졌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이 오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렸죠. 임대사업자 보증금 5% 이상 올려도 된다. 줄소송 예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최초 계약 간주 5% 초과 가능.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현재 규정으로는 뭐 그게 최초가 됐든 이유가 됐든 임대인 손 들어준 판단 잇따라. 그래서 사업자들 줄소송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정부가 왜 지금 이 임대료를 정하죠? 정부가 집을 가진 주체입니까? 네, 임대료를 결정하는 거는 임대인이죠. 임대료를 결정한 건 그 집을 가진 임대인입니다. 임차인도 아니고 정부가 임대료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임대료를 정부가 결정해 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법원이 아니고 초등학교 뭐 2, 3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이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임대료가 비싸다 싸다 이 개념은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죠. 시장에서는. 임대인이 어떤 가격을 내놓든 임차인은 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가면 됩니다. 자기에게 맞게 형편에 맞게 임대료를 판단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한 것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정부가 이 가격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북한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지금 북한에 보시면은 대동강변이 있습니다. 평양에. 평양의 대동강변에 있는 그 대동강변 일선에 있는 아파트가 우리 돈으로 10억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북한에서도 무슨 뭐 계급을 따지겠죠. 출신 성분에 따져갖고 집은 배정해주고 땅은 북한에 있는 이제 소유입니다. 개인 땅이 될 수가 없죠. 건물은 이제 개인이 가져가게 되는데 자, 배정을 받다. 배급을 받고 난 이후 집을 팔 수 있어요. 뭐 장마담이라고 해가지고 화장품도 거래하고 하잖아요. 북한에도 요즘에 다. 라면도 거래하고 신라면 중국에서 들어온 신라면도 거래하고 집도 자기 마음대로 임대료도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합니다. 중국에서도 누가 결정합니까 이게? 임대료를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임대료는 빨간 줄 있죠. 임대사업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 쟁점인데 국토부는 유권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 관계없이 갱신 시에 5% 상한을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은 5% 해야 되는데 법원의 판단은 뭡니까? 최초 임대료 적용 시 5% 초과 증액 가능하다. 그래서 법원의 취지는 이겁니다. 시장에 맡기자는 겁니다. 네, 임대료를 정하는 거는 임대인이다. 네, 그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증금을 올릴 것 50만 임대사업자 소송이 예고되어 있다. 네, 소송해야 됐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결국엔 또 시장에 졌죠. 그 다음에 또 시장에 뭐 졌는가 보니까 법인이죠. 지방 아파트 팔고 서울을 남겼다. 그래서 6월 1일입니다. 올해 6월 1일에 네,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뭐 보유세도 증가하고 네, 양도세도 올린다고 합니다. 그 올리는 이유가 서울 아파트예요. 서울 강남 아파트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네, 여의들 당해봐라. 그래서 정부에서 보는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종교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계속 누가 착한가 나쁜가를 따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착한가 나쁜가의 잣대로 보면은 두 가지 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밖에 없겠죠. 너는 착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집단이든 개인이든 결국에는 다 편을 가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편이 뭡니까? 도덕적 기준이에요. 결국에는. 정치와 도덕적 기준은 아무 연관이 없죠. 네. 정치를 하자는 거지. 이거 지금 뭐 도덕 시간에서 뭐 도덕을 하자는 겁니까? 종교활동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문재인 정부한테 바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겁니다. 네, 우리 종교 활동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판단은 틀릴 수가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정치라는 하는 주체가 자신이 도덕적인 잣대를 들고 나오니까 이게 정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과 그런 도덕에 따른 규범을 정의하는 집단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그래서 계속 편이 나누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진보라는 집단, 혹은 뭐 종북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이 진보의 집단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집단을 우리가 프로그레시브라는 진보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 네. 그래서 평등을 따르고, 분배를 추종하고, 네. 그 한국적인 이런 집단을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집단을 시장 경제라는 우리가 지금 태초의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계속 대치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 규범을 따지는 집단들, 시장을 추종하는 집단들,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이념인 보수의 이념이죠.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들이 계속해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이런 진보라는 제가 볼 때는 펀더멘탈리즘에 가까운 이런 진보들이 네, 결국에는 자신들이 도덕적인 어떤 규범과 도덕적인 잣대를 내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 규범에 따라서 네, 사람들을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계속 판별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는 자신들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가 네, 실패에 따른 어떤 실패에 따른 어떤 반성 자체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거라 봅니다. 여기서 빠져나왔던 사람들, 옛날에 우리가 보시면은 펀더멘탈리즘이라는 이슬람교를 믿었던 사람들 개종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개종이 안 되는 가장 첫 번째적인 이유가 자기들은 항상 절대선이라고 믿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도덕적인 잣대를, 우리가 종교적인 잣대, 도덕적인 잣대, 그런 모든 규범들을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오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인생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고단한 겁니다. 네,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시장에서든 어떤 사회든 주체든 나의 생각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네, 나의 판단이 언젠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런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도덕에 대한 주체가 돼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된 겁니다. 펀더멘탈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잡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가버렸죠. 법인들 팔아라 계속 얘기했죠. 네. 근데 법인들이 한 행동은 결국에는 지방 아파트 말고 서울을 남겼습니다. 똘똘한 채를 남기는 거죠. 계속 이렇게 빗나갑니다.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시장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도 연끌 못 막았다. 또 2030 아파트 매입 사상 최대. 아파트를 매입하면 안 됩니다. 현 정부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잣대가 뭡니까? 또 도덕적 기준이에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겁니다. 이 도덕적 기준으로 자꾸 잣대를 대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2030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사지 못한다. 네. 자, 평생을 살면서 살 수 없다는 이런 이제 불안감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연끌을 못 막는다.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패닉방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 벼락거기 되기 싫다. 강해지는 20대 아파트 매수세.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계속 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지금 지고 있습니다. 또 뭐집니까? 현 정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민한테 요구하는 거는 가치는 이건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오로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어요. 2030 세대들이 막 집을 좀 사게 해달라, 뭐 어떻게 거주에 대한 욕구 불만이 퍼져나가니까 집을 살 수는 없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전세형 공공임대. 지금 얘기도 나온 거죠. 임대부 주택. 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저는 자기들이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들어주고 있다는데 인간이 천국이라는 이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해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집을 사지 마라. 대출을 다 묶어놓고 사지 마라. 네, 민간주택 다 막아놓고 재건축 재개발 다 막아놓고 다 공공이에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거기는 50%가 임대아파트죠. 조합원 비율 빼보세요. 남는 게 뭐 있나. 다 임대죠. 기존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 빼면은.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네,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정부에서 네, 이런 가치들로 착하다, 나쁘다, 못됐다, 잘못됐다 이런 가치로 인간의 욕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세형 공공임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서초구라든가 네, 아주 입지가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가 필요한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뭐 사업이 가정이 필요해갖고 임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임대를 필요한 거를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네, 임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임대라는 공급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죠. 임대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모든 결정은 시장이 결정해야 됩니다. 임대 사업자 임대 놓게 되죠. 네,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은 집을 한 채 더 사가지고 집을 한 채 더 늘려갖고 그 집을 임대로 내놓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장이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지고 있습니다. 전세형 임대도 지고 있고, 네, 2030 아파트 사면 안 되는데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또 사고 있잖아요. 계속 지방 아파트 팔면 안 되고 서울 아파트 팔아야 되는데 또 정부가 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올리면 안 되죠. 네, 올리면 안 됩니다. 근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증금을 올려도 된다. 다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시장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정부든, 네, 도덕적 기준을 가진 정치권이든 그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시장을 이긴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시장은 판단의 영역이 아니고 생각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빨리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